오늘 우리는 공룡이 기후변화로 인한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멸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룡의 멸종은 과학의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이론을 제안해왔지만 그중 일부 과학자들은 질병의 발생이 공룡 멸종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들도 질병에 의해서 인구의 대부분이 사망하는 역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을 예로 들더라도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지만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소행성 충돌이나 기후변화 이론보다 덜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최근에 연구는 공룡의 멸종이 기후변화와 소행성 충돌 등 재앙적인 사건들의 조합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나 지구상의 공룡을 멸망케 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사이언스로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메탄과 같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데 방출된 가스는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를 만들고 나아가 지구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며 상당한 기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룡이 생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다른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인도의 데칸 트랩입니다. 인도의 데칸 고원은 약 5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데칸 고원을 형성한 화산 활동은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시작되었고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고원을 구성하는 화산암인 데칸 트랩은 용암류가 반복적으로 분출되고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 등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지구온난화, 해양 산성화 등 기후 변화에 기여했고 상당한 환경적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데칸 트랩의 폭발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일부 추정치는 그것이 150만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용암과 화산 잔해를 방출했다고 합니다. 이 분화는 수백만 년 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가장 격렬한 분출 중 일부는 백악기 후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데칸 트랩 화산 지역의 분화는 해양 생태계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같은 화산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많은 생물들의 생존과 진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해양의 화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산화황은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을 형성하고 산성비를 통해 바다로 침전되었고 해양 생태계를 산성화로 만들었죠. 이렇게 알려진 이 과정은 해양 생물, 특히 탄산칼슘으로 껍질이나 골격을 만드는 생물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증가된 산성은 이 유기체들이 그들의 껍질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들의 껍질을 녹일 수 있었으며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흡수될 수 있는데 이것은 pH를 낮추고 바다의 산성도를 증가시켜 이산화황에 의해 발생되는 생태계 문제와 유사한 영향을 거듭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었고 이는 해양 온도와 해류의 변화로 이어져 해양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죠. 데칸 트랩 분출의 환경적 영향은 여전히 과학 연구와 논쟁의 주제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백악기 말에 발생한 공룡과 다른 많은 종들의 대량 멸종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의 방출은 상당한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야기하여 많은 종들이 적응할 수 없었던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이끌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적응과 진화를 통해 생명을 이어간 개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화산 폭발만 가지고 공룡들을 대멸종으로 이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룡 멸종의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소행성의 충돌이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발생한 거대한 소행성 충돌은 공룡 멸종 사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발생한 이 충격은 지름이 10km가 넘는 칙술루브란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로 수십억 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열 에너지와 충격파가 발생하였으며 그 충격은 엄청난 화재와 고층 빌딩 높이의 쓰나미,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켰고 약 15조 톤에 달하는 거대한 양의 먼지, 파편, 그리고 기화된 암석을 대기로 방출하여 화산 폭발로 인해 가려졌던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더욱더 완전하게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육지 생태계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사라진 지구는 기온이 극도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가려져 식물들이 죽고 이어 초식동물, 육식동물까지 차례로 멸종하게 됩니다. 이런 먹이사슬 붕괴는 해양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기반을 형성한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광합성 조류와 같은 1차 생산자들의 파괴였죠. 전체 플랑크톤 종의 90% 이상이 그 영향으로 멸종하게 되고 결국 생태계 나머지 부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해양종들의 광범위한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다 산성화의 급증을 일으켰을 것이고 이것은 많은 생물들이 생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죠. 소행성 충돌은 충돌 분화라는 지질학적 개념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중생대 백악기 말에서 신생대 사이의 충돌 분화는 우주에서 온 소행성이나 다른 물체가 행성이나 달의 표면과 충돌할 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충격의 에너지는 대상 물질을 통과하는 충격파를 생성하여 용해, 기화 및 변형을 유발합니다. 충돌하는 물체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충돌구의 지름은 수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공룡 멸종의 지질학적 근거는 여러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일반적인 지구 지각에서는 드물지만 소행성과 해성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이리듐 원소가 KPG 퇴적층에서 많은 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KPG 경계로 알려진 이 퇴적층은 백악기와 고생대 사이의 변화를 나타내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리듐이 풍부한 층은 대기 중으로 많은 양의 이리듐을 방출했을 거대한 소행성 충돌의 결과로 보여지죠. 소행성 충돌 가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지질학적 증거로는 충돌의 고압 충격파에 의해 형성된 충격 석영 결정의 발견과 칙슬루브 소행성 충돌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아래에 큰 분화구가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의 주요 원인은 소행성 충돌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기후 변화가 그 충돌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백악기 후기에 지구의 기후는 변화하고 있었는데 지구의 온도는 점차 낮아지고 해수면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냉각 경향은 해양 순환의 변화, 화산 활동, 초대륙 판게아의 붕괴를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여지죠. 냉각된 기후는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식생의 변화와 공룡을 포함한 동물종의 분포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일부 공룡들, 특히 특정한 식물종에 의존하거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적응한 공룡들이 기후 변화에 특히 취약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냉각된 기후가 공룡들의 감소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룡들의 멸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지구 생태계에 훨씬 더 빠르고 재앙적인 영향을 미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 충돌의 시기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해양 파충류, 그리고 많은 플랑크톤 생물을 포함한 많은 다른 종들이 대량으로 멸종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멸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소행성 충돌이 공룡 멸종의 최종적이며 주요 원인이었다는 생각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의 결합은 공룡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환경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기후 변화와 재앙적인 사건들은 공룡의 멸종으로 이어졌고 지구상의 새로운 종의 출현을 위한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공룡의 멸종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일련의 복잡한 사건들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거대한 화산 폭발과 소행성의 충돌은 궁극적으로 이 거대한 생물들의 멸종으로 이어진 중대한 기후 변화를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죠. 공룡의 멸종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은 지구상의 새로운 생명체의 진화를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진화와 적응을 통해 지금의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공룡이 멸종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화산 폭발 때문이다 또는 소행성 충돌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백악기 시대의 기후변화가 불러온 화산 폭발과 그 이후 닥친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인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지구 전체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지성호, 폭염, 폭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현상과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눈앞에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6,500만 년 전과 비슷한 기후변화로 멸종을 맞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인류가 소원하는 우주로의 진출이 성공하여 더 오랜 기간 적응하고 진화하여 문명을 이어갈지는 인류의 숙제이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